안녕하세요. 인자기 자본편의 크리스정입니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번 주 시장과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10개의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 발표된 ADP 고용과 생산성 지표인데요. ADP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최대 페이롤 기업이죠. 민간 고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민간 고용이 10월 수치가 10만 6천 건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11월은 10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도 예전보다 하향된 수치죠. 지금 10만 6천 건이면요. 11월에 10만 3천 건에서 하향됐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13만 건에서도 크게 하향된 수치입니다. 사실상 일자리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죠. 특히 이제 레저하고 숙박업이 둔화가 되면서 그동안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그 고용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요 산업이죠. 레저와 숙박업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거를 보여줬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도 지금 15,000명이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무역하고 운송 부분은 55,000건으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헬스 부분도 44,000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점은요, 3분기 생산성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산성이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 안에서 결과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건데, 생산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임금 상승 압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단위당 임금 비용이 지금 3분기에 1.2%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분기에 2.2%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가 0.9% 감소했는데, 이보다도 더 빠르게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이 임금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발표된 데이터는 고용 시장은 완만하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세부 지표인 생산성은 빠르게 좋아지면서 이 임금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고로 인플레이션은 빠이빠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시장은 여기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고용시장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골디락스 기대에 불을 붙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목할 지표가 있죠. 어제 발표된 채용 공고인데요. 이 10월 채용 공고가 87만 3천 건으로 9월에 93만에서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이 고용 시장이 역시 둔화를 하고 있다. 그동안 채용 공고는요, 미국 고용 그리고 경제의 쿠션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은 실업자가 증가를 해도, 경제가 나빠져서 실업자가 증가를 해도 이거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됐던 건데요. 이런 쿠션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팬데믹 이전에 5년 평균치가 약 뭐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그거보다는 훨씬 높다. 그리고 평균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0년 평균이나 이 전에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 7, 800만도 굉장히 높은 수치였다. 약 500만에서 600만 정도가 평균이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현재 거의 뭐 900만에 가까운 수치는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어쨌든 뭐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의 장기 추세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가 이제 S&P 500인데요. S&P 500이 어느 쪽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검은색 그 장기 추세선이 바로 4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40주 이동평균선은요, 200일 이동평균선하고도 맞닿아 있는 레벨인데요. 주식 시장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S&P 500이 2009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이후에 이 40주 이평선을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당시에 잠시 끊기긴 했지만 다시 이 레벨을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이제 장기 불리시한 이제 장기 강세장을 이어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40주 이평선을 굉장히 근접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 장기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 지수 월간 맥디 지표도요. 10월 반등장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 월간 맥디 지표도 이제 이평선이 있는데요. 이 이평선 빨간색 이평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를 터치를 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지금 불 시그널로 인식이 되고요. 이 레벨이 유지되는 한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불리시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섹터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태까지 이제 경기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도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 섹터가 이제 빠르게 침체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경기가 이제 서서히 둔화가 되면서 기술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입장으로 올라섰고요. 통신 역시 이제 약세장에서 탈출했죠. 그러면서 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 우뚝 섰습니다. 자유 소비재는 아직 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파이낸셜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레벨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섹터 같은 경우는 경제를 이제 전반적으로 선행 지표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다음 차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일단 원자재를 비롯해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면서 부동산 섹터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복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회복 시그널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 유가가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와 동맹들이 이번에 이제 원래의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30만 배럴의 감산해서 90만 배럴을 추가 감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거를 시장이 믿지 않고 있어요. 이제 각 국가들이 이거를 과연 이행을 할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유가는 그리고 여기 플러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일 재고량이 여기에 이제 반응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계속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시는 왼쪽 지표는 S&P 500 대비 에너지 섹터의 주가인데요. 이 지금 추세가 기술적 분석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라인을 하향 돌파할 경우에 유가가 사실상 완전한 글로벌 경기의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에너지를 숏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넥레벨에서 반등을 하고 회복할 경우에 시장이 연착륙의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에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투자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 경제의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게 바로 구리죠.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향 추세를 상향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다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세 안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중국의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중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느냐. 중국이 회복하면 또 유럽이 회복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이제 구리가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무디스가 부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이 여파가 있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의 성장 가속화 의지가 있는 만큼 회복이 가능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리도 이거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채 금리가 계속을 하락하고 있죠. 근데 언제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신 차트는 30년 만기 이제 국채 차트입니다. 금리 차트가 아니라 국채 차트예요. 지금 국채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죠. 국채가 상승세를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채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죠. 이제 채권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만 30년 만기 국채의 이제 가격이 저항에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20년 발음이죠. 그러니까 2020년 바닥에 이제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매수세에서 국채가 이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락세 혹은 보합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거를 반영을 해서 다시 튀어오른다면 시장 역시 풀백이나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타이밍, 단기 풀백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하락세가 만약에 이제 멈추고 다시 튀어오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성장주가 여태까지 기술주를 주도로 성장주가 굉장히 가치주 대비 강세를 보이는데요. 지금 가치 대비 성장주 추세는요. 2020년과 2021년의 고점에서 저항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풀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뚫을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골디락스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뚫겠죠. 어느 정도 약간의 풀백 이후에 이제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침체 우려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금리가 다시 어떤 악재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이번 주에 강하게 나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강하게 나온다든지 뭐 그럴 경우 급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럴 경우 성장주의 충격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이제 파이낸셜 섹터 지표인데요. 파이낸셜 섹터가 이제 굉장히 회복세를 지금 가파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섹터 같은 경우는 경제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주가 부진하면 경제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서 은행주의 수익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면 대출 수요도 줄어들고 당연히 파이낸셜 섹터도 부진하겠죠. 그만큼 이제 파이낸셜 섹터는 굉장히 경기를 봤을 때 좀 주시해야 되는 지표입니다. 지금 저항에 이제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파이낸셜 섹터가 어느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저항에서 이제 풀백을 하느냐, 완전히 조정 국면으로 진입을 하느냐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 차 역시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상태에서 회복을 한다면 파이낸셜 섹터가 파이낸셜 섹터의 그 마진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 연착륙이 된다 그런다면
대출 수요도 그만큼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이낸셜 섹터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고 있다면 파이낸셜 섹터를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핀테크 성장주죠. 핀테크가 굉장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ARKF 같은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또 이제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같은 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머징 같은 경우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에서 파이낸셜 섹터가 이머징 국가에서는 파이낸셜 섹터가 이 경기를 경기 특히 주식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핀테크가 또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주시를 좀 하셔야겠죠. 비트코인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더밀크에서는 10월 2일에 지금 이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인데 10월 2일 추세가 반전됐을 때부터 이제 불리시 시그널을 투자노트나 이제 김세진 기자님의 크립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 시그널이나 이제 인자기 자본편을 통해서도 11월 초 중순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추세의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매수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풀백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금리가 만약에 다시 튀어오를 경우 당연히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모여 있는 쪽이 39,000 레벨이 있는 만큼 이 레벨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제 매물이 지금 많이 쌓여져 있는 이 레벨 39,000에서 38,000 정도로 보이는데, 이 레벨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랠리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여부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풀백이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산타 랠리는 올 것으로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위험 시그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주시하셔야 될 레벨이 이제 내부자 거래인데요.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임원이나 대주주 같은 사람들의 이제 거래량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어리시 시그널로 인식이 되는데 내부자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팔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내년 1분기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이제 강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네, 시장은 이제 내년 초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골디락스의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연준이 금리를 정말로 인하할 것인가라는 점인데요.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앞서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시장은 향후 이런 오해를 하락세를 통해서 소화를 할 겁니다. 시장의 열풍에 지금 머리를 조금 차갑게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자기 자본편의 크리스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